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6월 리포트는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화장품주 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자, 먼저 차장님. 화장품주 랠리가 끝나질 않습니다. 이 정도면 멈추겠지가 먹히지 않는 화장품인 것 같은데 6월에도 화장품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신고가 같더라고요. 좀 덜 오른 우량주 쪽에 포커스 맞춰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화장품주들이 어떤 단기성 이 테마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실적주로서 부각을 받은 점을 본다고 한다면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주에 철저하게 지금 유동성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그 실적 시즌 끝난 이후에 실적주에다가 플러스 이제 그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로 이 종목들이 슬림화된 추세에서 저는 화장품주들의 상승률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은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 해외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이 실적 판매 또 수출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과거에 이 화장품주들의 호황기가 한번 2014년과 2016년 이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중국 쪽에선 변수가 많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선 중국이 아니라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 비중이 사업에 대한 비중이 이 많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1년 동안 상승세를 또 올해 연초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 비중이 많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대형주가 아니라 이 중소형주 위주의 주가가 좀 상승 여력이 더 컸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증명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나 이런 좀 고가 제품 쪽에서의 이 제품이 좀 많이 좀 인기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색조 화장품이나 이 품목이 많이 다양해졌거든요. 예.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의 이 수출 성장세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 30% 중반까지 오고 있는데 뭐 성장률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판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부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그 선별을 했을 때 뭐 대형주들이 아직 덜 올랐으니까 대형주 산다는 것보다도 저는 아직까지도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이 이 중저가 다음이 대형주가 아니라 이 OEM, ODM 이런 기업들을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주 6월에 더 간다라는 관점에서 풀어주셨는데 사실 들고 있지 않다면 소외감 느낄 법한 섹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도 접근 가능한 거예요? 보유자 아니어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덜 올랐으니까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대형주를 봐야 된다. 이건 아니다.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이 그 중소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은 그 뭐 덜 오른 기업들 중에서도 저는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는 기업들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과거에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했지만은 실리콘트라는 종목도 제가 이 방송에서 2, 3년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종목들을 발견한 것보다도 2, 3년 동안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힘이 바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유자 영역에서도 보유 관점 그리고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탑픽 여쭈도록 하겠고요. 자, 주임님은 화장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화장품 플러스 알파로 지난 금요일에 의류주 날았잖아요. 시간 내서 갔기 때문에 또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항공주, 뭐 여행주 전반적인 소비주 쪽으로는 6월에 포트 편성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체 그 말씀하신 섹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특히 리오프닝주가 다시 좀 예. 재조명 받는다는 느낌이 특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특히 지금 2년 후에 대한 그런 리오프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좀 수급 내에서 좀 움직임을 보자면 좀 화장품에서 일부 좀 여행 쪽으로 좀 많이 움직여가는 그런 느낌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의류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예. 특히 이번에 의류가 간 이유는 사실 갭 때문이라는 그런 이제 미국 회사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갭에다가 OEM, ODM 업체들이 특히 좀 강세를 보였던 것이고, 그러면은 의류에서는 특히 좀 종목별로 좀 국한된 모습을 좀 많이 보이지 않나. 수급 쏠림 쪽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지만은 특히 좀 국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의류 업종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역성장 기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고, 네. 특히 올해 연말까지 보더라 하더라도 의류 업종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은 뭐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좀 역성장 기조를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특히 이전에 사실 갭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아디다스가 1분기에 재고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뭐 아디다스 관련주들도 좀 국내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만큼 그런 그 OEM, ODM 업체들 중에서도 좀 일부 종목으로 좀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할 때 좀 특히 좀 조심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항공 같은 경우에도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네. 특히 지금 LCC 위주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LCC 위주의 그 예약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특히 LCC의 좀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원화 약세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여행 갈 때도 좀 뭐 북미라든지 유럽 노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때는 좀 특히 되게 부담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봤을 때 뭐 물가가 싼 일본이라든지 또 환율도 괜찮고 또 뭐 동남아라든지 그런 쪽으로 환율이 좀 저렴한 구간의 단거리 노선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특히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만 이연 수요가 좀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LCC 쪽을 좀 많이 선호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카지노 업종에 대한 부분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특히 롯데관광개발이 어떤 회사냐면 중국인 비중이 상당히 많은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라다이스랑 이런 강원랜드랑 비교해 보자면은 사실 좀 수익률 차이가 꽤 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중국인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는 것은 네. 사실 한한령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내포해 두고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 수요가 국내에서 어떻게 좀 매출을 이렇게 갈 건지 그런 종목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한 8%가량 올랐고 토비스도 흐름이 좋았었던 것 같고 의류주 쪽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포트에 담아야 된다 한다면 이 많은 섹터 안에서 탑픽 어떤 종목 주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뭐 카지노 쪽이 제일 선호주다라고, 그 다음 항공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카지노 쪽에서 보자면은 사실 롯데관광개발보다는 GKL을 좀 사실 GKL.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 매출 비중은 롯데관광개발이 앞서는 건 맞지만은 이 GKL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의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액으로서는 훨씬 더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카지노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좀 양호한 재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실 리오프닝주 생각하면 이 재무 비율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좀 해소가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카지노 관련해서 GKL 말씀 주셨습니다. 자, 차장님의 탑픽 화장품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여러 종목을 담고 싶긴 한데.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VT를 좀 말씀을. VT 리들샷으로 진짜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출시한 지 1년도 안 된 제품이거든요. 원래 VT 같은 경우가 이제 라미네이팅 쪽에서 또 그리고 건설 시행이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많이 좀 했었지만은 우선 이 리들샷이나 이쪽 화장품 쪽에서 실제 가셔야 되면서 이쪽으로 드라이브 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250억, 그러니까 이 분기 최대 실적이 그대로 좀 주가에 잘 녹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신고가가 저는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리더샷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VT도 마찬가지죠. 중국 쪽 비중보다도 일본,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한 이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중소형 화장품들의 모멘텀을 그대로 VT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VT 뭐 다른 이 실리콘트 뭐 클리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나 이런 부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VT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이 높지 않았나 싶었는데 여전히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VT 탑픽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해운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해운주 강하게 튀어 올랐고 해상 운임이 최근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 해운주 더 갈까라는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주임님, 해운주 현 시점에서 더 갈까요? 일단 종목별로 좀 역시나. 기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눈에 띄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또 하반기까지 봐야 될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좀 지금 이슈가 되는 건 특히 컨테이너선 쪽입니다. SCF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연초에 한 2,000 좀 포인트에서 지금 거의 훌쩍 3,000 포인트까지 좀 넘보고 있는 넘본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이 SCFI 컨테이너선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특히 유럽향 쪽 운임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 일단 운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지수가 올라오고 있지만 유럽향 노선으로 봤을 때는 특히 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거의 2배 가까이 운임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유럽향 운임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동 갈등으로 인한 그 홍해 그쪽이 이제 상당히 좀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봉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특히 이 공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운항 거리도 길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유럽향 노선에 대한 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SCFI 지수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 상당히 좀 크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선 쪽에서는 특히 이 공급량에 대한 좀 그런 노이즈가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벌크선 쪽입니다. 특히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선 대비 사실 공급량에 대한 노이즈도 상당히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뭐 BDI 지수가 사실 좀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벌크선을 제가 좀 보는 이유는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이 좀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뭐 원자재 랠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뭐 투기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수요단에서 상당히 좀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벌크선 쪽에서는 특히 좀 하반기까지는 좀 봐도 될 것 같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담는다면 단기, 장기로 나눠서 봤을 때 장기 쪽으로는 벌크선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장기 쪽으로는 일단 페노션. 페노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페노션 탑픽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조선주는 어떻게 봐야 될지. 조선주 뭐 원체 좋다 이야기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6월에도 지금 현재 포트에 편입해도 될까 궁금한데요. 지난 KB증권에서는 30일에 뭐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일제히 목표가 올렸더라고요. 하루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조선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은 이 조선주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저는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1분기 실적이 주가에 녹아들면서 한 5월달 정도 같은 게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실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조선 섹터가 어떤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반도체나 보다는 안정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크더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급적인 쏠림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성장 폭에 대한 부분에서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지만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어서 2분기 또 이제 하반기까지 이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이 어떤 투자처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조선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3, 4년치의 어떤 실적은 전부 다 지금 먹거리는 다 좀 채워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운반선 같은 이 새로운 어떤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친환경선에 대한 이 수요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 업체들의 이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도 좋긴 하지만 먼저 선점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수주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저는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유가도 그렇고 뭐 신조선가 그리고 뭐 이 환율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매크로 지표를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조선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지만 정책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큰 뭐 이슈가 없는 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대표적인 종목들은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주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던 이 삼성중공업을 좀 네. 매수 관점으로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HD 이 조선 그룹주들과 하나오션에 대비해서는 이 미국의 이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특수선을 안 하고 특수선을 이쪽에서는 이제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혜택은 좀 제한적이지만,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이 건조나 성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조선주들 대비해서는 본업에 가장 충실한 기업이 바로 이제 이 삼성중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풍력 같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이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삼성중공업이 좀 들어가기 지금 현재 편한 예.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조선주 5월에 조금 눌렸습니다. 그 안에서 조선주 비중 확대 말씀 주셨는데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 받아보면서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BK투자증권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